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삶의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여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잇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선뜻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고 드넓은 하늘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바로 그 저항감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유기동물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린 동물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수년간 감정적으로 억압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신을 마치 구조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줄게. 우리는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돌보고 그들의 감정을 맞춰주며 구조자와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관심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주세요. 변화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평생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운동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선택할 힘이 있어라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다리는 단단해지고 건너편의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짓밟히고 의심하게 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잠시 차를 세우고 공원 벤치에 앉아도 좋고 가족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려워하는 나, 의심하는 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나,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무섭구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내 안의 여러 목소리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소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좌절스러웠다.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맴도는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뒤에는 이번엔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분이 되어 스스로에게 답장을 써주는 겁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애썼어. 넘어져도 괜찮아. 내일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충분히 강하고 이겨낼 수 있어. 일기장은 당신의 가장 안전한 파트너이자 책 속에 담긴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몇 주 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괜찮아.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해볼까? 라고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어제 헬스장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더 버텼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축하해주고 보상해주세요.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의 부분들, 억압했던 당신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내려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당신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에 빛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삶의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여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잇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선뜻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고 드넓은 하늘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바로 그 저항감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유기동물을 구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린 동물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수년간 감정적으로 억압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신을 마치 구조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줄게. 우리는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돌보고 그들의 감정을 맞춰주며 구조자와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관심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주세요. 변화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평생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운동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선택할 힘이 있어라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다리는 단단해지고 건너편의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짓밟히고 의심하게 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잠시 차를 세우고 공원 벤치에 앉아도 좋고 가족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려워하는 나, 의심하는 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나,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무섭구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내 안의 여러 목소리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소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좌절스러웠다.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맴도는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뒤에는 이번엔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분이 되어 스스로에게 답장을 써주는 겁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애썼어. 넘어져도 괜찮아. 내일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충분히 강하고 이겨낼 수 있어. 일기장은 당신의 가장 안전한 파트너이자
책 속에 담긴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몇 주 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괜찮아.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해볼까? 라고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어제 헬스장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더 버텼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축하해주고 보상해주세요.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의 부분들, 억압했던 당신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내려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당신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에 빛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삶의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여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잇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선뜻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고 드넓은 하늘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바로 그 저항감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유기동물을 구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린 동물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수년간 감정적으로 억압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신을 마치 구조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줄게. 우리는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돌보고 그들의 감정을 맞춰주며 구조자와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관심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주세요. 변화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평생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운동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선택할 힘이 있어라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다리는 단단해지고 건너편의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짓밟히고 의심하게 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잠시 차를 세우고 공원 벤치에 앉아도 좋고
가족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려워하는 나, 의심하는 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나.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무섭구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내 안의 여러 목소리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소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좌절스러웠다.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맴도는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뒤에는 이번엔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분이 되어 스스로에게 답장을 써주는 겁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애썼어. 넘어져도 괜찮아. 내일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충분히 강하고 이겨낼 수 있어. 일기장은 당신의 가장 안전한 파트너이자 책 속에 담긴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몇 주 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괜찮아.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해볼까? 라고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어제 헬스장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더 버텼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축하해주고 보상해주세요.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의 부분들, 억압했던 당신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내려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당신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에 빛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삶의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여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잇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선뜻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고 드넓은 하늘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바로 그 저항감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유기동물을 구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린 동물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수년간 감정적으로 억압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신을 마치 구조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줄게. 우리는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돌보고 그들의 감정을 맞춰주며 구조자와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관심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주세요. 변화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평생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운동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선택할 힘이 있어라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다리는 단단해지고 건너편의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짓밟히고 의심하게 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잠시 차를 세우고 공원 벤치에 앉아도 좋고 가족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려워하는 나, 의심하는 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나,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무섭구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내 안의 여러 목소리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소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좌절스러웠다.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맴도는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뒤에는 이번엔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분이 되어 스스로에게 답장을 써주는 겁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애썼어. 넘어져도 괜찮아. 내일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충분히 강하고 이겨낼 수 있어. 일기장은 당신의 가장 안전한 파트너이자 책 속에 담긴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몇 주 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아,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괜찮아.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해볼까? 라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어제 헬스장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더 버텼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축하해주고 보상해주세요.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의 부분들, 억압했던 당신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내려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당신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에 빛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삶의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여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잇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가 문이 열려도 선뜻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를 펼치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고 드넓은 하늘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바로 그 저항감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입은 유기동물을 구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린 동물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려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수년간 감정적으로 억압당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신을 마치 구조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줄게. 우리는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를 돌보고 그들의 감정을 맞춰주며 구조자와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관심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주세요. 변화의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 평생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운동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관계 속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내 생각은 틀렸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선택할 힘이 있어라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수록 다리는 단단해지고 건너편의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짓밟히고 의심하게 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잠시 차를 세우고 공원 벤치에 앉아도 좋고 가족들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려워하는 나, 의심하는 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에 떠는 나,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무섭구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내 안의 여러 목소리들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해소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좌절스러웠다.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이 맴도는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뒤에는 이번엔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 자애로운 부분이 되어 스스로에게 답장을 써주는 겁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애썼어. 넘어져도 괜찮아. 내일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충분히 강하고 이겨낼 수 있어. 일기장은 당신의 가장 안전한 파트너이자 책 속에 담긴 상담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몇 주 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당신이 얼마나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구나. 괜찮아.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해볼까? 라고 자신을 격려해주세요. 어제 헬스장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단 1분이라도 더 버텼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축하해주고 보상해주세요.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의 부분들, 억압했던 당신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내려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당신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근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믿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에 빛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삶의 조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여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겪게 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잇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재건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내면의 저항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내게 있을까?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지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항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